등 굽은 나무. 등 굽은 소나무 한 그루가 바위를 끌어안은 채 하늘을 향해 꿋꿋이 버티고 서 있다. 허리는 굽었어도 두 팔을 벌려 푸릇푸릇한 기운을 발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주어진 환경을 인내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이 어머니를 꼭 빼닮았다. 평생 동안 가족을 이고 사느라 등 굽은 나무의 모습을 했던 내 어머니. 소나무의 구부정한 형상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세월 속에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불현듯 떠올라 가슴이 아려온다. 어머니는 작고 마른 체구에 선천적으로 등이 굽고 등뼈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장애인이었다. 사람들은 어머니를 곱추라고 불렀다. 어렸을 때는 곱추가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며 곱추라고 수군거리는 것으로 보아 좋지 않은 뜻이라는 걸 미뤄 짐작할 수 있었다. 유년기가 되면서 어머니의 몸생김새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다.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옆모습을 유심히 보고 나서야 등뼈가 튀어나온 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어린 마음에 연고를 써다가 어머니의 등에 발라주면 튀어나온 등뼈가 들어가고 굽은 등이 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에는 연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장애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불편한 몸으로 밭일을 하고 시장에 나가 농산물을 팔고 다른 집으로 품앗이를 다녔다. 그때마다 품이 큰 옷으로 튀어나온 등뼈를 가렸다. 등뼈는 옷으로 감출 수 있었지만 감추지 못한 구부정한 자세와 걸음걸이 때문에 내 주위의 시선을 끌었다. 나는 어머니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깨달은 후부터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 대해 창피한 감정을 품기 시작했다. 항상 어머니가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집에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와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동네 아이들이 어머니의 등 굽은 모습을 흉내내거나 곱추어 좀 말하고 장난스럽게 놀리곤 했다. 그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집으로 뛰어들어가 밖에 나오지 않았다.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허리가 꼿꼿하지 못할까? 왜 우리 엄마는 남들에게 놀림을 받는 장애인일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다. 저녁이 되어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나를 혼내거나 왜 그랬냐고 따져 묻지 않았다. 거드는 사람 없이 홀로 밭을 일구느라 녹초가 된 어머니에게 미안했고 어머니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불효자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내 잘못이 아니라 어머니의 생김새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애써 변명하는 못난 아들이었다. 언젠가 한 번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처럼 쏟아진 적이 있었다. 갑작스러운 비로 우산을 챙겨오지 못해 아이들 대부분이 수업을 마치고도 학교를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얼마 안 있자 학교 정문 앞으로 자식들을 위해 우산을 챙겨온 어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멀리서 자신의 어머니가 온 것을 확인한 아이들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하나둘 빗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런데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아주머니들 사이로 등 굽은 어머니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순간 반가운 마음보다는 친구들이 혹시 어머니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반가움과 창피함, 고마움과 미안함이 마음속에서 빠르게 교차했다. 나는 그대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머니를 피해 집으로 전력을 다해 뛰었다. 학교 친구들에게 어머니의 등을 내보이고 싶지 않았다. 행여나 어머니가 나를 알아채고 뒤에서 부르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한참을 기다려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무래도 내가 집에 온 걸 모르고 아직도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분명했다. 어두워질 무렵 학교로 뛰어갔더니 어머니는 아무도 없는 교문 근처에서 장승처럼 홀로 서 있었다. 내가 창피해할까봐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몇 시간씩 빗속에 서 있느라 몸이 매우 차가웠다.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자신이 없어 애써 시선을 외면했다. 곁눈질로 어머니의 무겁고 힘겨워 보이는 걸음걸이만 힐끔힐끔 쳐다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어머니는 나를 보고 왜 그랬느냐며 따져 물으시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다. 내가 안 나오면 그냥 돌아오지. 왜 계속 거기서 기다렸어? 다음부터는 힘들게 학교까지 오지 마. 사실 힘드니까 학교에 오지 말라던 말은 핑계였다. 그저 남들 앞에서 어머니를 감추고 싶었을 뿐이었다. 차라리 어머니가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었더라면 조금 덜 미안했을 텐데 이번에도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대신 그날 밤 곁에 앉아 내 머리를 스르르 어루만지던 어머니의 애잔한 손길이 잠결 속에서 어렴풋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시는 학교에 찾아오지 않았다. 마치 내 마음을 읽은 것 같아 죄송스러우면서도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돼서
차라리 그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후 어머니는 내가 초중고교를 졸업할 때도 군에 입대할 때도 따라오지 않으셨다. 그런 날이면 현관문 앞에서 내 손을 꼭 부여잡고 얼마간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눈빛은 나에게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세상 밖으로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꼭꼭 감추는 게 나 때문인 것 같아 늘 어머니에게 죄송스러웠다. 어머니는 내가 결혼을 할 때가 되자 당신 때문에 내 처지가 곤란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되어 밤잠을 설쳤다. 당신이 가진 장애로 인해 사돈댁 앞에서 후교 아들이 약점이라도 잡히게 될까봐 속을 태웠고 결혼식장에서 내 직장 동료들과 마주쳤다가 자식 앞길이라도 막힐까봐 전전긍긍했다. 아무 상관없다는 내 말에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어머니를 보면서 나 또한 가슴이 아렸다.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혹시나 아이한테 병이 유전되지는 않을까 좌불안석이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머니는 멍든 가슴을 열어 보이고 싶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지만 예에 그렇듯 어머니 늘 아무 말 없이 혼자 가슴속에 모든 걸 쌓아안고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 유리병 너머로 아이의 건강한 모습을 확인한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훔치셨다. 나와 동생들을 낳을 때도 장애를 안고 태어날까봐 전전긍긍 애를 태웠을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순간 나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어머니 등을 가만히 안아드렸다. 삶의 무게로 몸이 깡말라 등뼈가 더 도드라져 있었다. 어머니의 등을 품고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 이 못난 아들을 지금껏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그 옛날 철없이 못난 아들 때문에 속이 상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한편으론 아들에게 미안해했을 어머니의 깊은 속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웠다. 어머니의 굽은 등과 내 가슴 사이에 잔잔한 감정의 파도가 일렁였다. 어머니의 등에서는 팍팍한 삶을 지탱하고 살아온 숭고함이 느껴졌다. 그날 나는 오랫동안 어머니의 등을 안아드렸다. 평생 굽은 등에 가려 사셨던 어머니가 몇 해 전 돌아가셨다. 늦지막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셨다. 어머니의 기억은 마치 끊어진 필름과 같았다. 과연 어머니는 무엇을 잊고 싶으셨던 것일까? 장애를 안고 태어나 평생 동안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지난날을 잊고 싶으셨던 것일까? 아니면 아들이 당신을 창피하게 생각해 모른 척 외면했던 옛 기억을 잊고 싶었던 것일까? 어머니를 떠나보내던 날도 나는 어머니의 등을 가만 안아드렸다. 지옥 많은 세월이 오롯이 느껴지는 왜소한 등이었다. 부디 어머니가 계신 그곳에서는 굽은 등과 허리를 쭉 펴고 마음껏 걸어 다니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